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시험 삼아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영어 이제 우리가 리얼리티 쇼를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 이제 지금 아직 스튜디오가 완성이 안 돼서 요 잠깐 카페에서 그냥 간단하게 잡담식으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 이제 교육 사업을 할 파트너인데, 리얼리티 쇼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제 윌 같은 경우는 40대고 이제 같이 교육 사업을 했고, 아마 40대 50대 우리가 이제 40대 50대에 학부형들도 있고, 또 학부형들이 아니라도 직장인들이 영어 공부하는 사람 있고, 윌 같으면 영어를 아주 못하진 않고 조금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윌이 여태까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어드바이스를 주는 형태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가벼운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윌이 지금 뭐 이제 나이는 뭐 한 40대 중반이나 후반 그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타깝습니다. 예, 저보다 한 뭐 5살 정도 어립니다. 그래서 제가 50대 초반이니까 뭐 대충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윌은 결혼은 안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녀는 없으니까 일단은 뭐 자녀 교육이나 오늘은 이런 거보다도 그냥 어차피 자녀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영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럼 그걸 자녀 교육에 또 적용을 시켜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윌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윌은 여인의 향기를 굉장히 재밌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인의 향기를 본 것 중에서 어떤 면이 윌의 마음을 좀 움직였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냥 영화성으로만 봤을 때 일단 그 스토리 자체가 그 쓸모없는 폐역 장교가 뭔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았고, 뭐 모두들 아시겠지만 거기 나오는 유명한 탱고 씬 있잖아요. 탱고 씬도 너무나 좋았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장교가 그 크리스 우도네 그 학교에 가서 뭔가 이 대변을 해서 이렇게 안전을 표현하는 거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인의 향기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좀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영화가 사실은 막 극적인 부분은 없잖아요. 좀 잔잔하면서, 물론 이제 그 나중에 학교 가서 얘기하는 부분이 약간 극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뭐 엄청 극적인 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나는 왜냐하면 뭐 연습을 하는 건 뭐 어디든 연습을, 근데 내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영화가 잔잔한데도 나도 굉장히 그걸 재밌게 봤고 묘하게 매력을 끄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야,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밋밋하다고 느끼지는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윌이 사실은 그 영화를 재밌게 봤다서 너무 반가웠었고, 나도 그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탱고씬 그거는 물론 워낙 유명한 씬이라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둘이 대화 나누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히트 같은 거에서 알파치노하고 로버트 드니로 둘이 대화하기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윌도 히트를 봤죠? 네, 그래서 뭐 워낙 뭐 연기로 워낙 명품 배우들이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뭐 TV전에서 또 뭐 추석이나 설날 때 자주 하잖아요, 그거 영화를. 근데 하여튼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하니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잔잔하면서도 어떤 사람들한테 울림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윌이 리얼리티 쇼에 나오게 된다면 나는 윌하고는 여인의 향기 갖고 공부를 해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가 또 대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둘이 대화하는 것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적인 대화가 많은 거가 영어 교재로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로 쓰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그거 갖고 하는지는 내가 차차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근데 내가 여기서 윌한테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이 500에서 1500 헤르츠 사이로 얘기를 하거든요. 음의 영역대가. 근데 이제 한국어는 굉장히 언어가 플랫하다고 그러잖아요. 1500에서 3500 헤르츠 사이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음의 영역대가 3배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들리잖아요. 일본말은 훨씬 잘 들리거든요. 그건 뭐냐면
일본 말이나 우리나라 말은 같이 플랫하기 때문에 음의 영역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 들리는 거예요. 근데 유럽이나 남미 애들은 훨씬 우리나라 사람보다 리스닝이 잘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영어하고 비슷한 음의 영역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다는 그렇죠. 뜻이군요. 높낮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이유가 말하는 음의 영역대가 다른 걸 듣고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귀가 뚫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 영어 특유의 높낮이가 많은 인토네이션에 우리 귀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걸 우리가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음악 듣듯이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계속 틀어. 여인의 향기면 뭐 하여튼 휴대폰으로 듣든 뭐로 듣든 수시로 계속 듣는 거야 그걸. 그래갖고 영어 특유의 리듬감에 익숙해져야 돼. 그러면 이제 언어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느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축적이 되면 어느 순간 확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윌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윌은 아직까지 이 한 단계가 상승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가 상승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CNN을 들 때 내가 좀 전에 그 얘기 들었잖아요. 정확한 디테일까지는 못 알아들어도 대충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들어요. 그게 한 단계 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한 단계 업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어큐뮬레이트 돼서 쌓이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속도가 붙으면 한순간에 이륙하잖아요. 그 한순간에 이륙이 되는 시간까지 들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듣다가 지겨운 거지. 맞죠. 그러니까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 특히 여인의 향기 같은 경우는 진짜 명작이잖아요. 이런 건 여러 번 봐도 재밌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아 근데 예전에 그 영어 공부한다고 그 당신이 잠든 상이라는 영화를 진짜 계속 들었거든요. 계속 듣고 막 자막 가리고도 보고 그랬는데 안 들렸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아직까지도 이게 안 돼서 그런데, 이게 한 단계 되면, 예를 들면 제 경험으로 얘기를 드리면, 제가 테니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호주 있을 때 그 메이저 대회 같은 거를 테니스가 워낙 좋으니까 계속 듣잖아요. 근데 그 한 단계가 딱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호주를 갔을 때 지금 위라고 비슷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페이스로 얘기하는 걸 알아들어. 근데 라디오에서 뉴스 같은 건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호주 가서 집중적으로 테니스 같은 걸 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날 귀가 딱 뚫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들리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디테일한 부분까지 처음엔 들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대충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나도 한국에서 있을 때 영어 공부 나름 한다고 영어학원을 내가 몇 년을 다녔거든요. 그 몇 년을 다녔는데, 그러니까 축적한 시간이 상당히 많겠죠. 근데 그때 나 의아했던 게, 사람이 말하면 알아듣겠는데 텔레비전에서 얘기하는 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호주 가서 집중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게 한 단계 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윌이 많이 들었는데도 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다 온 거야. 조금만 더 들으면 이제 들려. 근데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이 안 된 거야, 여기. 그래서 한 단계 업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충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한 단계가 업이 되면 뭐냐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웬만큼 알아들고 한 8, 90% 알아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단계가 업이 되면 어떤 상태가 일어나냐면, 거의 100% 가깝게 알아는 듣는데, 제가 그런 단계인데 뭐냐면,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뭐 서울시장 경선이 있는데 막 거기서 뭐 우상호하고 박영선 막 이런 얘기를 막 한다고 쳐봐요. 그럼 외국인이 그런 방송을 들었어. 이 사람이 한국말은 잘 알아. 그렇지만 이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정치 상황을. 그러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방송을 보면서 알아는 거의 듣지만 그 상황을 잘 모르면 미스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략 3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단계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략적인 거 알아듣는 거,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디테일한 부분 알아듣는 거,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특수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아. 우리가 의사여서 의사하고 막 한국말로 어떤 의학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한국말이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 잘 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3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윌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 끝에 거의 왔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한 2-3달만 나하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그 이제 어느 정도 그 개요는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잘 보면 영화를 한 편을 반복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그 외의 것도 잘 들을 수 있나?
잘 들려. 그러니까 그게 한번 귀에 뚫리면 다른 것도 잘 들려. 아 그래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첫 단계 올라가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못 듣는데 대충 무슨 얘기하는 데는 알아들어. 한 단계 올라가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추천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리스닝 공부를 할 때 내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공부할 분량을 내줄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위는 그래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근데 이제 2시간을 분량을 할 때 1시간은 여인의 향기를 듣고 1시간은 계속 새로운 걸 들어요. 그러니까 1시간은 그러니까 2시간은 계속 여인의 향기를 반복해서 듣는 게 아니고 1시간은 여인의 향기를 듣고 1시간은 새로운 걸 듣고 그게 2개가 맨날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그걸 집중해서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시간 중에 한 20분, 30분 정도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근데 나머지 1시간은 그냥 음악 틀어놨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2시간 다 집중 안 해서 들으면 안 되고 2시간 중에서 30분 정도는 좀 뭐 스크립트를 보면서 듣든 뭐 영어 자막을 보면서 듣든 한 30분 정도 집중해서 다 해야 되고 1시간 반은 그냥 들으면 돼요. 그러면 딴 일 하면서 들어도 되나? 딴 일 하면서 들어도 되는데 그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들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영어의 베이스가 전혀 없다고 볼 때는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영어에 어느 정도 노출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을 봐요. 아까 1단계 올라가는데. 근데 뭐 언어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 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윌은 지금 그 정도 단계면 2달에서 길어도 3달 정도면 리스닝이 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윌이 조금 그게 또 벌써 예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늦어도 6개월이면 한 단계 올라갈 수는 있어요. 리스닝. 들린다? 네, 들릴 수 있어요. 좋은데요? 네, 그리고 리스닝은 일단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킹 부분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기본 표현 같은 거를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나나 션이 또 도와줘서 이제 암기를 하도록 해줄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위를 하나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 발음에서 우리가 사운드가 있고 인토네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토네이션이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그 에거시라는 그 테니스 선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건 실제 경험인데 호주에서 저는 이제 짐에서 운동하면서 이제 이제 호주 애들하고 막 별의별 얘기 다 많이 해요. 막 어릴 때는 막 정치 얘기도 하고 환경 오염에 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테니스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에거시 얘기를 하는데 얘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에거시의 플레이 스타일을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나는 이제 에거시가 원래 강세가 앞에 가서 앤드루 에거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에거시 앞에 강세를 안 주고 그냥 예를 들면 아가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예 못 알아들어요. 그치. 네, 그리고 이제 카요데 어글리라고 춤추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DVD를 사러 이제 갔는데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줄거리를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민 가요리 어글리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가요리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저는 제목을 발음을 고유명사는 특히 좀 어렵거든요. 발음을 잘 못했어도 그 줄거리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걸 살 수 있었는데 그 줄거리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 인토네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미리 내가 영어 하는 걸 저도 사실은 발음은 그렇게 좋은 편 안 해요. 솔직히 사운드 자체는 제가 왜냐면 뭐 어렸을 때 외국에 갔거나 교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원어민들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뭐 MBA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인토네이션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의사소통하거나 원어민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윌도 이제 발음 중에서 사운드보다는 인토네이션을 만약에 신경 쓴다면 충분히 원어민하고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로버트가 얘기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인토네이션이 너무 없이 플랫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원어민들이 알아듣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 이게 리스닝하고 스피킹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게 리스닝을 많이 듣다 보면 그 영어 특유의 리듬감에 익숙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스피킹할 때도 자연스럽게 묻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히딩크 감독 있잖아요.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영어 하는 걸 들으면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나 원어민이 들으면 이 사람이 영어가 뭐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냥 한국 사람이 들으면 잘 모르죠. 한국 사람들은.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럽 사람들은 원어민들하고 의사소통할 때 전혀 지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운드는 다른데 인토네이션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윌한테도 집중적으로 인토네이션을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미리 단어 공부하는데 이제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고 그러는데 단어도 미리 이제 영어 뜻을 외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외우는 것도 물론 좋긴 좋은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영어 단어는 문맥 속에서 기억해야 돼. 컨텍스트 속에.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영어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외울 필요가 없이 자주 읽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모르는 단어가 뭐가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프렌티스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볼게. 이게 도제라는 뜻인데 어떤 마이스터 밑에서 막 공부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프렌티스 도제 한국말로 외우는 게 아니고 어프렌티스는 영어 뜻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어프렌티스가 들어간 말을 자꾸 반복적으로 읽잖아. 읽기만 하면 이 우리의 뇌는 자주 읽으면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저절로 기억을 하게 돼. 그러니까 어프렌티스라는 단어가 문맥 속에서 기억이 되면 이게 처음에 늦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게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리딩을 할 때에도 토익 같은 거 공부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로 읽으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거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맨날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리딩을 할 때 읽으면서 바로 그 뜻이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토익 시험을 보면 시간이 엄청 남아요. 왜냐하면 리딩을 엄청 빨리 하니까 한국말로 번역할 필요가 없으니까. 리스닝도 마찬가지거든요. 리스닝을 듣고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 이러면 나중에는 머리가 뜨뜻해지고 머리가 아파서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들으면서 영어는 영어로 이해를 해야지 영어를 한국말로 이해하면 리딩도 그렇고 스피킹도 그렇고 리스닝도 그렇고 속도를 전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방법은 제가 차차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는데 지금 오늘은 뭐 그냥 뭐 이런저런 두서없이 막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아마 그냥 저희가 편집 없이 이렇게도 한번 올리고 미리 또 가볍게 편집을 해서도 또 한번 올려볼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쨌든 테스트 영상으로 찍어본 거니까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죠. 네, 알겠습니다. 예. See you next time.